너희 당장 헤어져. 그 여자는 내가 세 번째야. 3개월 후 김 여사가 아들 지우와 수진 앞에서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32층. 김 여사는 거실 창가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우리며 바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를 지켜본 그녀의 직감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곧 와요.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네요. 30대 초반의 아들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그는 평소 내성적이고 진중한 성격이었는데 요즘 들어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개월 전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 수진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이런 표정이었죠. 그래, 좋은 사람이라며? 엄마도 궁금하더라. 김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에 대해 말할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우가 항상 이야기하던 수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분한 말투까지. 첫인상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우가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김 여사는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수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계산적인 듯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환자분들을 돌보는 게 보람 있어서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김 여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께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려. 지우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등이 보이지 않자 수진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근한 미소 뒤로 스쳐간 냉랭한 시선을. 어머님, 지우가 정말 착한 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런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뭘 하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세요. 제가 돈 벌어서 모시려고 하는데 아직은.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는데 김 여사에게는 그것조차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구나. 네, 어머님. 지우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고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정이 가득했고 김 여사의 질문에도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요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 앞으로의 꿈은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볼게요. 오늘 밤 근무라서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수진이 떠난 후 지우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어때요? 좋은 사람이죠?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괜한 의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간 간병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여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탐정님이시죠? 저 김영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립탐정 최 선생이었습니다. 아, 김 간호사님,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아들 일로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립탐정을 부르기로 결심한 김 여사, 하지만 그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지우가 수진과 데이트를 나간 사이 김 여사는 아들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지우의 노트북과 함께 수진이 두고 간 작은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핸드백을 열자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립스틱, 지갑, 휴대폰 충전기. 그런데 지갑 안에서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병원 간병팀 이수진. 김 여사는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일반적인 병원 명함과 달랐고 종이 질감도 싸구려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병원이라. 김 여사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서 천사병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병원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병원 목록에도 간병인 협회 등록 병원에도 천사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일까 싶어 전국을 다 검색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우와 수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급히 명함을 원래 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김 여사의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 씨, 병원에서 오늘도 일했어요? 네,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일요일이라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수진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고 했거든요. 김 여사는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김 여사는 수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간병인이라고 하는데 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손톱도 너무 예쁘게 관리되어 있었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수진 씨 간병인 일하기 전에는 뭘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 일 시작했어요. 원래 간호학과를 나왔거든요. 어느 대학? 서울여대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왔다면 왜 간호사가 되지 않고 간병인이 됐을까요?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김 여사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수진이네 집에 가본 적 있어? 아직 없어요. 원룸이라 좀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김 여사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3개월이나 사귀었는데 집에도 한번 초대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김 여사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것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여대 간호학과 졸업생 명단, 간병인 자격증 확인 사이트, 심지어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SNS 계정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수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오랜 친구인 박 간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나야. 혹시 천사병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천사병원? 없는데? 왜? 우리 지우 여자친구가 거기서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하거든. 이상하네. 내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는데 그런 병원은 처음 들어봐. 혹시 다른 이름이 아닐까?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그때 지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수진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지우가 수진과 데이트하는 동안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탐정님? 저 김영희입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서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수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 여사의 의심이 옳은 것일까요? 다음 날 화요일 오후 2시, 김 여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실내조사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최 탐정님, 오랜만입니다. 김 간호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 탐정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20년 전 김 여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료사고 조사를 맡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김 여사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친구, 존재하지 않는 천사병원,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들까지. 이상하네요. 요즘 연애 사기가 많긴 하지만. 최 탐정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30년 간호사 경험으로 느끼는 직감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게다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 이름을 댔다는 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죠. 최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과 간병인이라는 직업, 그리고 서울여대 간호학과 졸업이라는 정보로 일단 기본 조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 신상 정보는 2, 3일이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김 간호사님, 최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드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능한 한 아드님이 그 여자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요즘 연애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특히 착하고 순진한 남자들을 타겟으로 삼죠. 아드님 같은 분이 딱 좋은 표적이에요. 그날 저녁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수진과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영화 재미있게 봤어?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진이가 취향이 저랑 잘 맞아서 영화 선택도 잘하고, 지우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김 여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우야, 수진이 집은 정말 한 번도 안 가봤어? 아직 안 갔어요. 제가 몇 번 제안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김 여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이틀 후 목요일 오전 최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간호사님, 급하게 만나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가 나왔나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와주세요. 1시간 후 김 여사는 최 탐정 사무실에 앉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는 서울여대 간호학과 졸업생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간병인 자격증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 내역도 없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최 탐정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들을 속인 사례들이 몇 개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남성들이요? 네. 작년에 부산에서, 재작년에 대구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모두 20, 30대 직장 남성들이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매번 다른 이름과 직업을 사용했지만 수법이 거의 동일해요. 김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수법이요? 간병인, 간호사, 요양보호사 같은 의료 관련 직업으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빼내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거예요. 최 탐정이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간호사님, 이거 보세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여자의 옆모습이 수진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대구 사건 당시 찍힌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수진 씨의 가능성이 높아요. 김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도 아직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최 탐정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아드님이 수진 씨와 만난 지가 3개월이라고 하셨죠? 그럼 곧 뭔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요구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함께 대출을 받자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지우한테 말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반발만 일으킬 수 있어요. 최 탐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김 간호사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수진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사기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막을 겁니다. 김 여사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랑 저녁 같이 먹어도 될까요? 수진이가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다. 엄마도 수진이랑 더 친해지고 싶었어. 이제는 더 이상 의심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할 때였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수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김 여사는 수진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6시 수진이 김 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예쁜 포장지로 쌓인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그런 걸 왜 사와? 봉투 안에는 고급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값이 꽤 나가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제 그 미소마저 가짜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요리 뭘 해줄 거야? 갈비찜 어떠세요? 지우 오빠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네. 그럼 같이 준비하자.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면서 김 여사는 수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갈비찜을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요리 순서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갈비는 먼저 핏물을 빼야 하는데? 아, 맞아요. 깜빡했네요.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해서 간병인이라면서 환자들 식사 준비도 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뭔가 좋은 냄새가 나네. 오빠, 갈비찜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수진이 다시 완벽한 여자친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우를 향한 애정 어린 눈빛, 자연스러운 스킨십, 다정한 말투까지 정말 연기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김 여사는 은근히 수진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수진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준비라니? 사실 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오셔서 낯선 분들을 만나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김 여사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혼자 시골에서 잘 지낸다고 했는데 이제는 치매라니.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가 요새 야간 근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려고? 사실 수진이가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 안 돼요, 오빠. 제가 어떻게 오빠 돈을. 수진이 극구 말렸지만 김 여사는 그것도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너무 기대에 차 있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전부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2천만 원? 김 여사는 놀란 척했지만 실제로는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최탐정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지우야,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어머니, 제가 적금도 있고 필요하면 대출도. 안 돼요, 정말. 오빠가 그렇게까지. 수진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때 김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탐정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전화 좀 받을게요. 김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간호사님, 급한 소식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의 진짜 이름을 찾았어요. 본명은 박소영이고 현재 전국에서 6건의 사기 고발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일 모레 부산으로 도망갈 계획인 것 같아요. 기차표를 예매한 기록이 있어요. 내일 모레요? 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아드님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저지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김 여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지우는 여전히 치료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부탁을. 괜찮아.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네. 혹시 박소영이라는 이름 아세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에서 2천만 원 사기친 박소영, 대구에서 3천만 원 사기친 박소영, 전주에서 1,500만 원 사기친 박소영. 모두 너지? 지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우야,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진짜 이름도 이수진이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야.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천사병원도 없는 병원이고 서울여대 간호학과도 졸업 안 했고 부모님도 치매 어머니도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우 너가 세 번째래. 당장 헤어져.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진하고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역시 까다로운 시어머니시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수진아, 이게 뭐야? 어머니 말이 정말이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사실 나는. 수진이, 아니 박소영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바보들한테서 돈 뜯어내는 게 직업이야. 너도 그중 하나였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내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워서야. 다른 남자들은 한 달이면 충분했는데. 다른 남자들? 응. 너가 세 번째가 아니라 전에도 6명 정도 있었어. 그 소리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너처럼 순진한 남자들이었지. 지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실 줄은 몰랐네. 보통 어머니들은 착한 며느리 온다고 좋아하기만 하는데. 박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들켰으니까 할 말은 다 했고. 나 이만 가볼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소영 씨 계신가요? 최 탐정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소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소영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박소영이 끌려나가면서 지우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래도 너랑 있던 시간은 나쁘지 않았어. 다른 바보들보다는 재미있었거든.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한 거야. 김 여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김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상처에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아들을 구해냈으니까요. 과연 박소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지우는 이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법원에서 박소영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추가 고발을 했고 그녀가 지금까지 사기로 얻은 총 금액은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우는 처음 몇 주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김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 거야. 김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배운 것도 있잖아.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사람을 알아가면 돼.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셨어요? 30년 간호사 생활이 헛된 게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거든. 그 마음이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든 것 같아.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나자 지우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을 되찾았고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 여사와 지우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기 최 탐정님 아니에요? 지우가 가리킨 곳에 최 탐정이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탐정님,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김 간호사님, 지우 씨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연애 사기 사건이 정말 많아서 걱정이에요. 특히 착한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탐정님, 혹시 박소영 같은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몇 가지 신호는 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죠. 최 탐정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탐정과 헤어진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머니 말을 너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해. 그래도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와 먼저 상의할게요. 어머니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거든요. 김 여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연애는 언제 다시 할까요? 아직은 좀 무서워요. 천천히 해.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다음에는 어머니께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먼저 봐줄게.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지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팀에 착하고
성실한 여성 동료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회사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3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봐. 네,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이번에는 김 여사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사 동료라면 신원도 확실하고 3년 동안 함께 일했다면 인품도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니까요. 그 주말 지우의 새로운 친구 미영 씨가 집에 왔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 진솔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지우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지우가 회사에서 신세 많이 지죠? 아니에요. 오빠가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다들 좋아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에는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김 여사는 미영 씨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미영 씨가 돌아간 후 지우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다. 진짜로.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천천히 해야 해. 사람은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인연이길.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우와 미영 씨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투명했습니다. 미영 씨의 부모님도 만나고 서로의 친구들도 소개하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미영 씨와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래, 보기 좋다. 이번에는 엄마도 마음이 놓여. 김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수진이라는 사람 덕분에 지우 오빠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일이 없었다면 지우 오빠가 이렇게 신중하고 성숙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힘들었지만 그 경험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김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는 법이야. 지우도 미영 씨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행복할 거야. 공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지켜냈고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1년 후 지우와 미영 씨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행복해라. 그리고 미영 씨를 잘 대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아니야. 엄마는 평생 내 엄마야.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김 여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지우가 결혼했다.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다행이다. 그때 수진이라는 여자를 의심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직감은 정말 소중한 것 같다. 앞으로도 지우가 행복하길.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어머니의 직감,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보호 본능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간섭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어려운 진실을 말해주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처럼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